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유예림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브리프는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융합학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융합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가 각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브리프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프 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1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학과에서 융합학과가 차지하는 그 수와 비율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대학에서 융합학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양적 확산은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학 현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융합학과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브리프에서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융합학과 운영 현황을 개설과 폐지, 그리고 강좌 운영 방식,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융합학과의 현재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브리프 3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제 융합학과의 개설과 폐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대학의 융합학과가 개설되는 것 못지않게 폐지도 빈번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과명을 단순히 변경한다던가 이러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브리프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 융합학과는 수도권 대학에서 많이 개설되었지만 폐지율 자체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는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융합학과를 빠르게 개설하고 대응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그림 3을 살펴보시면요. 대학의 융합학과는 공학계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컴퓨터 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최근 첨단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IT를 기반으로 융합되는 학문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공학계열의 융합학과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융합학과의 강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프 기준으로 5페이지의 표 1을 보시면 융합학과에서는 전체 학과와는 좀 다르게 전공 선택 시기인 2학년 대상의 강좌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림 5를 살펴보시면 융합학과의 강좌는 교양보다는 전공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전공 중에서도 실험 실습보다는 이론 중심의 강좌 개설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브리프의 6페이지 그림을 살펴보시면 융합학과의 강좌는 팀 티칭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일반 교수자 개인의 강의식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상으로도 살펴보면 그 절대평가보다는 학생들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브리프의 6페이지 융합학과의 충원율과 취업률입니다. 먼저 그림 왼쪽을 보시면 융합학과의 신입생 충원율 변화 양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융합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4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학과 대비 뚜렷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순히 학생 모집을 증가시키기 위해 융합학과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융합학과의 취업률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융합학과의 졸업생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전체 학과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공 계열별로 또 이러한 융합학과의 졸업생 취업률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은 융합학과의 개설이 꾸준히 증가한 공학계열, 사회계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점에서 융합학과의 졸업생 취업률이 전체 학과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융합학과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다수 개설되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의 폐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융합학과는 공학계열과 전공이론, 강의식, 상대평가 중심으로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졸업생 취업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 대학 융합교육이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제 고민해 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융합학과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즉 교원 개인의 열의와 성의에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의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교원 간의 수업 공동 설계나 학문 교류 그리고 융합연구 지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수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른바 이제 무늬만 융합교육이 되지 않으려면 융합학과에서는 교수님들이 상호 협력해서 이제 수업을 설계하시는 팀피칭과 같은 그런 교수 설계 방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서로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융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절대평가 방식을 권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융합교육은 단일 대학의 자원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은 상호 협력적인 문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코스나 휴스와 같은 대학 간 융합교육 컨소시엄을 꾸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신설된 융합학과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신설된 융합학과 소속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진로 탐색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융합교육은 기존 대학 교원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학과의 선배나 졸업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배들을 지원하는 제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융합교육의 과정별로 경력 로드맵을 개발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융합교육이 이제 공학계열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요새 첨단 산업이나 이제 신산업 관련된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 효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배경에는 아마 이제 초기 융합교육이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던가 이런 신기술 수요 관련 정부 정책 사업에서 강조되어서 됐던 그런 배경들도 아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공학 계열 중심의 융합교육 운영은 융합교육이 현재 대학별로 차별화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향후 이제 대학은 대학의 특성이나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해서 융합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또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교육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융합교육 다양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역량 강화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3, 4학년들 위주의 약간 조금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그리고 취업과 연계하는 취업 연계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브리프에서는 융합학과를 중심으로 이제 융합교육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그 대학의 융합교육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는 이제 융합학과 이외에도 융합전공이라던가 융합형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코스나 휴스 같은 대학 간 컨소시엄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최근에 융합교육이 마이크로 디그리와 같은 조금 더 대학과 학생 모두가 좀 참여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지역사회를 포함한 현장 기반의 어떤 학생 참여 중심 활동들이 융합교육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융합교육이 얼마나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대학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융합교육이 이제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창의력, 자기주도성, 그리고 좀 더 유연한 개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신장된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또 인터뷰를 해보면 학생들도 본인들 전공 이외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최근 이제 무전공제 같은 이제 전공자를 선택지에서도 이런 융합교육들이 많이 조금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실 있게 융합교육이 운영될 경우에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던가 취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이제 대학 현장 관계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신 그런 계약 학과도 저희 이제 KD의 고등교육 통계에서 학과 조사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계약학과 포함해서 분석됐다는 점 확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계약학과가 이제 공학 계열이나 사회 계열 쪽에 조금 이제 많은 분포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전체 이제 융합학과의 운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률이 이제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제 취업률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지금 제가 데이터 분석한 시점이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였는데요. 지금 2020년, 21년, 22년 이때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융합학과뿐만이 아니라 취업률 자체가 좀 많이 좀 수치가 저조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반영된 수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조금 이제 2021년, 2년 이때 조금씩 취업률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문 계열이나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취업률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최근 2023년, 4년 이런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최근에 좀 이런 융합교육 그리고 융합학과 이런 취업률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